안녕하세요. 오늘은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 우수성, 개인에게 주어진 잠재력을 최대로 발현하는 탁월함에 대해 말하고 있는 도서 엑셀런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도리스 메르틴 지음, 배명자 옮김, 출판사 다산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엑셀런스의 저자 도리스 메르틴은 독일 레겐부르크 대학교에서 언어와 문학을 전공했으며 언어에 대한 깊은 지식을 바탕으로 20년 넘게 기업과 개인을 위한 컨설팅과 강연을 해오고 있습니다. 엑셀런스 외에 집필한 도서로는 2020년 국내에 출간된 아비투스가 있습니다. 우리말 사전에서 탁월하다를 검색해보면 기술, 능력, 힘 따위에서 남보다 훨씬 뛰어나다 라고 설명합니다. 평범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 단어는 언뜻 삶에서 우리 스스로와 연관짓기에 조금은 낯선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정확히 탁월함이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습득되는지 영상을 통해서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미국 경제학자 리처드 플로리다는 자신의 역할을 통해 가치를 인정받는 30%의 사람들을 지식노동자로 분류했습니다. 그들은 지시에 따라 일하지 않고 전문 분야에서 지성과 창조성을 발휘합니다. 중간 계층에 이룰수록 노동 환경은 더 매력적으로 바뀌고 업무가 더 의미 있어지며 할 일은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즉, 전문성이 서열보다 더 중요시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위한 발달이란 훨씬 더 많은 직원이 자신이 맡은 작은 업무만이 아니라 전체 업무에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자기 분야에 도달하려는 욕구가 강할수록 이 과제를 잘 해낸다고 합니다. 추락했다가 다시 우뚝 일어선 세계적인 골프 스타 타이거 우즈는 언제나 완벽한 스윙을 하는 완벽한 골퍼가 될 수 없음을 나는 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끌어내고자 할 뿐이다. 내게는 그것이 직업적 탁월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타이거 우즈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이란 불완전한 존재이고 그러므로 완벽하지 않은 존재임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의 생각과 달리 탁월함은 완벽함이나 큰 성공을 의미하지 않죠. 탁월함이란 오늘의 상태를 뛰어넘어 더 성장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탁월함이 상태가 아닌 노력, 즉 더 성장하고자 하는 건설적인 자세인 것을 알았으니 어떻게 하면 그 태도를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죠. 현대 사회에서는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을 많이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요즘에는 다이어수저라는 표현까지 생겨났을 정도로 사람이 태어났을 때부터 주어지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되는지를 보여주는 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부모를 잘 만났고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일지라도 탁월함을 아무런 노력 없이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 성취해야 가질 수 있는 이 탁월함은 디지털 시대에서 다음의 9가지 동력들로 길러질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열린 마음입니다. 모험을 즐기는 사람은 소수이고 대부분은 변치 않는 똑같은 생활을 원합니다. 그러나 디지털화란 불확실성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디지털화는 완전히 새롭게 접근하고 조직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데 이를 위해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성찰입니다. 디지털 시대에도 실력자의 수요는 그대로입니다. 심지어 많은 결과물이 옛날보다 훨씬 더 빠르고 쉽게 구현되는데 물론 이는 자신과 자신의 과제를 잘 이해해야만 가능한 것이고 성찰의 단계는 행동 단계와 똑같이 비즈니스에 속합니다. 성찰 없는 행동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공감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만큼 이 능력이 중요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상대방의 생각을 알아채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할지 예측하는 것인데요. 타인의 욕구와 관심사를 감지하는 사람만이 생산적 관계를 맺고 적합한 해결책을 찾으며 추종자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9가지 동력, 4번째, 의지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매력, 명성, 직업적 성공만을 볼 뿐이죠. 그 뒤에 있는 노력은 잘 보지 않습니다. 탁월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가 없으면 평범함에 머물고 만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죠. 5번째, 리더십입니다. 당신이 아직 리더가 아니라면 자기 자신을 뛰어넘어 성장하는 것이 성공이다. 당신이 리더라면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이 성공이다. 미국 경영자 잭 월치가 한 말입니다. 탁월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중점에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관심사와 가치관으로 다른 사람들도 독려합니다. 그들의 권위는 힘있는 직책보다는 비전과 긍정적 의사소통, 정직성에서 나오죠. 6번째, 평정심입니다. 감정은 매우 높은 순위에 있는데요. 그러나 모든 감정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스트레스와 조급함, 과도한 자기애는 어떤 영역에서도 우리를 발전시키지 않습니다. 더불어 살며 서로에게 힘이 되려면 정서적 주권을 가지고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선의, 관용, 기쁨, 연민처럼 협력과 공존에 도움이 되는 감정을 앞에 둬야 합니다. 7번째, 민첩성입니다. 낯선 바다에서 방향을 찾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신의 위치를 재빨리 파악하고 상황이 바뀔 때 냉철한 머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완벽에 집착하지 않고 적응하고 개선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민첩성은 현재 탁월함을 위한 9개의 동력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자질입니다. 8번째, 웰빙입니다. 최고의 성과에는 에너지가 필요하죠. 몸과 마음이 평안할수록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더 굳건히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안은 탁월한 성과의 보상이 아니라 전제 조건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명입니다. 영감을 주는 강렬한 만남은 창조성과 혁신 능력을 강화시키죠. 축구단이든 실내 악단이든 가족이든 프로젝트 팀이든 공명은 변화와 발전을 수용하게 합니다. 전혀 다른 능력과 경험을 가진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을 때 공명이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탁월함을 기르기 위한 9가지 동력 중에 3가지, 자기성찰, 공감, 평정심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말이죠. 인간은 원래부터 자신과 자신의 삶을 성찰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델보이 신전 기둥에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 글귀는 모호하면서도 깊은 깨달음을 주죠. 단순하게 해석하면 자신이 했던 행동과 하지 않은 행동을 살피고 나아갈 방향을 늘 새롭게 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다수는 성찰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자신을 비춰보는 데만 익숙하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자기 성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인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아는 것은 개인의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지아다디 스테파노 연구팀이 콜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그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연구팀은 콜센터 직원에게 하루를 마감하며 그날의 상담 내용을 검토하고
거기서 무엇을 배웠는지 깊이 생각하라고 청했고, 같은 수의 비교 집단은 하루를 마감하며 상담 기술의 기본 규칙을 공부했습니다. 열흘 뒤 두 집단의 차이는 엄청나게 되었는데 결과는 반성한 직원들의 실적이 비교 집단보다 23%나 높았다는 것입니다. 직원이든 관리자이든 깊이 생각하고 예측하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즉흥적으로 연민을 느끼는 정서적 공감 능력이 없으면 미셸 오바마가 당시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 말했듯 인간의 본질적 기본 요소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탁월한 사람은 정서적 공감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하며 그들은 타인의 감정을 같이 느낄 뿐 아니라 한 걸음 물러나 의식적으로 사람과 상황을 천천히 파악할 줄 알게 되죠. 경력을 쌓는데 공감 능력이 아무 도움도 안 된다고 충고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잘못된 전제를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애플 최고 경영자 팀 쿡은 2017년 MIT 졸업식에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즉, 공감 능력은 인생을 풍성하게 하고 경력에 날개를 달아줍니다. 공감에 대한 이 예시를 읽으면서 문득 궁금해져 연설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요점은 우리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며 우리가 삶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반드시 기술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인간성 혹은 공감 능력과 함께 융합됐을 때 같이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탁월함의 동력은 평정심입니다. 탁월한 두뇌를 가진 두 사람이 있습니다. 테슬라 대표 일론 머스크는 코로나 패닉에 대해 적나라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패닉은 그냥 어처구니가 없다. 그는 2020년 3월 6일 3,300만 팔로워들이 볼 수 있도록 트윗으로 알렸습니다. 반면 빌 게이츠는 조심스럽게 블로그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태가 너무 심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자세한 내용을 알 때까지는 있는 그대로를 믿어야 합니다. 감정 상태를 말하되 과장하지 않고 해결책 제안도 있지 않았습니다. 이 예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일론 머스크는 들뜸과 스트레스의 영역이 있었던 반면 빌 게이츠는 더 적절하게 감정을 제어했습니다. 블로그 글을 보면 그는 사태의 심각성과 플랫폼의 규모, 인지도에 따라 책임도 커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죠. 소셜미디어에서 밝히는 그들의 한마디가 언론 보도보다 더 광범위하게 수백만 명의 견해와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이 공간에 우리의 반응 선택권이 있다. 오스트리아 신경과학자이자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빅터 프랭클이 한 말입니다. 감정을 상황에 맞게 그러나 진정성 있게 표현하는 능력에서 탁월함이 결정됩니다. 탁월함을 기르는 데 토대가 되는 9가지 동력을 살펴보았습니다. 각각의 사례에 등장된 인물들은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언행을 통해서 탁월함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남의 성장을 돕고 완벽에 집착하기보다는 작은 실패로부터 배움을 얻으며 평정심을 잃지 않고 서로 보듬고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탁월함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도서 엑셀런스에는 탁월함을 위한 9가지 동력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어떤 식으로 탁월함을 강화시키는지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옳다고 믿는 것에 소신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살고 나의 발전과 동시에 누군가의 심금을 울릴 수도 있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면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하는 책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9가지의 동력들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감으로써 탁월함에 한 단계 더 가까이 다가서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